자, 다음은 제1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재보선 두 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김종인 이제는 전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종인, 야당 승리했다고 착각 말라. 착각하지 말라. 강한 경고를 남기고 갔어요, 어제. 그리고 초선 의원들 지역당 극복해야 된다. 지금 사실상 지역당 모습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갔습니다. 내부 분열 반복 심각한 문제다.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 많다. 욕심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또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5만 땐 분노 민심 파도 덮칠 것.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제1야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이뻐서 지지한 것이 아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라는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겸손해라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았는데 의원님들 명심하고 겸손해라, 경계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돼서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요. 재보궐선거 개표가 있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좀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어요. 내 자리는 왜 없냐? 선거날 당직자 폭행. 야당 송원석 의원 하루 지나 사과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 이게 또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어요. 일단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먼저 최인영 변호사. 네. 국민의힘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송원석 의원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 어떤 일이었는지 이것까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 저녁에 당사에서 그 선거 캠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했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샴페인은 내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샴페인은 내년에. 네. 실제로 지금은 이겼는 것은 어떤 정권 회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을 뿐인 것이지 예. 그 교두보를 마련한 것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오세훈을 지지했는 것은 예. 이 한국당을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싫다라는 표현인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어떤 마음을 전부 다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승리는 오늘 지금 그 기분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어떤 정권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있는 대선, 6월에 있는 이 지방선거를 승리를 해야 진정한 승리고 샴페인은 그때 터뜨리자라고 하면서 최대한 이제 자세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호사다마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 당일날 밤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송원석 의원이 내 자리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당직자에 대한 어떤 폭행과 그 자리는 무슨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까? 결국 그 자리가 자기가 이제 TV를 앉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개표 상황을 보는 그 장소의 자리를 그 자리에 말하는 거예요? 본인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역정을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직자들이 항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좀 원만하게 수습이 좀 된 겁니까? 됐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자세를 낮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국민들의 힘을 다 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른바 갑질하는 모습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이 아니고 짐이란 말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쨌든 이긴 것은 이기기 때문에 자축하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내년 있는 선거까지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가겠다. 이런 흐름이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시면요,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최인영 변호사 설명.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또 담겨 있네요.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하고 뭐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사무처 당직자 쪽에서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주홍규 교수님.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 내부에서는 뭐 마무리가 훈훈하게 됐다고 봤지만 국민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안 좋아요. 송 의원 자체가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폭행 사실을 그다음에 뒤늦게 인정했거든요. 그거는 송 의원이 이 정도는 폭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해묵은 인식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직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라는 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강도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송 의원이 볼 때는 이게 바로 군사 문화처럼 어떤 당직자나 그런 어떤 보좌관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다시 떠오를 때 지금 내 이익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어느 당의 편도 아닌 중도층은 이거 표를 줬더니 또 웰빙, 지역, 수구정당이 다시 부활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개표를 한 날 또 밤에 있었어요. 또 맞습니다. 하필 또 네, 이런 그러니까 일이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억울해하실 수도 있죠. 어떤 그런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당을 평가하냐. 근데 그 한 가지 사건이 이 당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죄송한 말인데 이 정치는 이미지 메시지라서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김무성 전 의원이 노룩 패스라고 공항에서 보좌관에게 보여줬던 그런 무례한 태도를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메시지에서는 더 강경한 어떤 그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어제 국민의힘 분위기 그리고 또 뭐 선거 당일날 밤에 있었던 일까지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사에 또 나옵니다. 지금요. 이분은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돼서입니다. 지금요. 뭐 여기 큰 제목은 앞서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뭐 퇴임하며 경고했다. 그리고요. 윤석열 만나보고 뭐 적절하면 도울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김종인, 윤석열 대통령감이라고 판단되면 내가 도울 수도. 그럼 거꾸로는 판단이 안 되면 안 도울 수도 있는데 일단 도울 수도의 방점이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 밑줄에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개별적으로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개별 입당하면 자기 정치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거 밖에서 뭘 한다는 소리네요. 자기 주변을 제대로 구성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리고요.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겁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만나자고 하면 뭐 만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달성할지 얘기를 들어본 뒤에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도울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 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이거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종근 평론가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개별적으로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뭐 만나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돕겠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원래는 킹메이커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기보다 당대표 시절에 사실 문재인 당대표가 자기 세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총선은 완전히 이
그러니까 총선을 승리로 이끌게 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공헌을 큰 인정받고 공헌이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인데 예. 자신이 가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는데 큰 어떤 경제 민주화라든지 예. 하지 않았느냐. 자, 나야말로 이런 전력이 있다라고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어필하는 어떤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찾아오란 소리입니까? 지금 이 김정인 위원장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찾아오게 만들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 트러블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면 예. 전부 다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끌고 오게 만들었지 그렇다면 않습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와라. 찾아오세요. 뭐 이 소리로 보이네요. 그럼요. 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 조언을 했죠. 정치는 새가 있어야 된다. 새를 형성하라. 지금 여기가 그 말이잖아요. 자기 주변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예. 제대로 구성해라. 예. 주변을 제대로 구성하라는 건 새를 형성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단독으로 가면 그냥 지분이 없어진다. 지금 그런데 보면은 국민의힘으로 당장 입당하지 말라는 소리 들려요. 그렇죠. 지금요. 그게 조언을 준 거죠. 근데 본인이 참 방금 전에 어제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책사에게는 국적도 없고 당적도 없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국민의힘에 있었던 시절에는 지금 저 안철수 대표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입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이 해석대로 하면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입당시켜야 되고 그런데 딱 이 국민의힘을 떠난 순간부터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제주도로 내려가서 5월 초까지 쉬겠다 그랬어요. 그럼 5월 초 이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올 텐데 그 이후에 이중근 평론가. 김종인, 윤석열 두 인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시점은 김종인 위원장의 시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반응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몇 개월을 조금 시간을 둘 거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윤석열 총장도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또 만날 겁니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접점이 있을까 없을까는 그 당시까지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기사에 밑줄은 안 거 있는데 요 윗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 브랜드처럼 되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죠? 칭찬으로 들리죠. 이거는 분명히. 근데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브랜드로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확실히 찾아오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최인영 변호사.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개별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걸로 들려요.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전히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재추대론 이런 부분이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결국 지금 향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마평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을 당내로 신속하게 모셔야 되고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유동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잠룡이라고 야권의 잠룡이라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조만간 지금 뭐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이 당권이 격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또 기득권이 아니냐 또 내려놓지 않고 오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을까 당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서 한 목소리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오만하고 또 한 번 이겼다고 짧은 어떤 승리에 도취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학 교수님. 네. 이른바 이제 정치판을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당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통제 가능하다. 이 그런데- 당에 대한 그렇죠. 자신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빠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구심점이 또 없어져 버렸거든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계속 보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예. 본인하고 제3지대에서 뭔가 세력을 구축하고 그 힘으로 해서 나중에 국민의힘당을 접수하면 된다.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말린다. 지금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개별적으로 입당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그 안에서 역학관계 속에서 굉장히 혼돈 속에 빠지기 때문에 대선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쌓인다. 그러니 지금 제3지대에서 나랑 같이 뭔가 세력 구축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마크롱 얘기를 했어요. 마크롱도 정당을 갖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마크롱 모델을 삼아서 시작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어차피 국민의힘은 갈 데도 없다.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의미가 그렇게 읽힌다는 거죠. 아무튼 뭐 당을 떠났는데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